예, 오늘의 정찰 토픽 첫 번째입니다. 옥중 접견 불허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모스탄 서신 교환을 했다. 자, 무슨 대화를 나누실까요? 서신을 통해서. 일단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특검이 지금 구속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했는데 특검이 이 드론 우리 군이 드론을 그때 10월 11일에 작년 10월 11일에 북한에 드론 보낸 문제를 가지고 이 외환죄 또는 이적죄 이렇게 뭐 혐의를 걸어서 막 수사를 하고 있죠. 정당한 군사 활동이었는데 그거를 마치 북한을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막 수사를 하는데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김병주 뭐 별 4개 출신이라는 김병주가 나서서 막 군사 정보를 우리 기밀 정보 같은 것을 막 좌파방송에 나가서 지금 떠들고 있고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낮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이 내일 이 특검에 출석을 해야 되는데 그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유서를 써놨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신변에는 이제 이상이 아직은 없다. 다행히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지만은 그만큼 좀 참담한 그런 상황이다. 본인의 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무인기 투입 작전을 건의를 했는데 유서에 그런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유서만 발견된 겁니다. 아직 어떤 신변에 이상은 없는 겁니다. 유서에 김용대 드론 사령관이 나는 이념을 떠나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살아왔고 국민을 위해 무인기 투입 작전을 건의를 했다. 본인이 건의를 했다. 본인이 무슨 유도해서 비상계엄하려고 한 게 아니죠. 본인은 비상계엄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억울하다. 군인으로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은 없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일단 해당 PC에 압수수색한 PC에서 그 유서가 발견됐지만은 현재 이 김사령관 신변에는 아직은 아니고 신변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특검 그리고 김병주 민주당 여기서 이 드론을 북한에 보낸 거 이거를 가지고 북한을 도발을 유도해서 비상계엄을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이게 완전히 깨지는 오늘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계엄을 유도를 하려고 했으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10월 11월 달 11월 중순까지 했다고 하는데 정말 드론을 보낸 게 정말 유도를 하려고 하고 비상계엄을 하려고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은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으니까 그 직전까지 막 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11월 중순에 끝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0월 11일에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왜 보냈냐면은 그때 북한에 오물풍선이 막 날아왔죠. 오물풍선이 날아와서 이 김용대 드론 사령관이 본인이 건의를 했다. 무인기 투입 작전을 건의를 했다. 본인의 소관이니까 그 드론 작전 사령부니까. 자, 그래서 11월까지 하고 이제 오물이 잘 안 날라오니까 그때 중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상관이 없죠. 더구나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는 뭐냐면은 이게 처음 보낸 게 아니고 작년 10월 11월 달에 처음 보낸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 초기에도 드론 작전이 있었다. 비밀리에 북한으로 침투가 됐다. 드론이. 자, 이 군이 운용하는 드론이 비밀작전으로 군사 분계선 이북으로 넘어간 건 지난해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다. 이전에도 한국군 드론이 북측 지역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 이를 북한군이 수거해갔지만 북측에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다. 드론을 보낸 시기는 지난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때 그러면 2022년 바로 첫 해인데 그때 또 이렇게 북한에 도발이 있으니까는 드론을 보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계엄을 취임하자마자 계엄을 구상을 하고 무슨 북한에 보냈다 이렇게 되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굉장히 무리하게 이 마구잡이 특히 저기 내란 특검 다른 특검도 마찬가지지만 조원석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는 조원석 특검이 상당히 마구잡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친 것도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는 법조인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를 해서 발부를 받은 것이 소위 말하는 내란 혐의가 아닙니다. 내란 혐의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죠. 수사를 재판이 진행 중인데 또 수사를 하는 건 아니죠. 그 재판이 바로 지기현 부장판사가 하고 있는 재판이고, 그때 지기현 부장판사가 내란 혐의로 구속된,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된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가 됐다. 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소핑을 해서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받아오고,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서 이 구속 취소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은석 특검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는 그 본류 사건이 아니고 그 부수적인 사건들, 무슨 그 공무집행 방해, 직권 남용 이런 거를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죠. 그래서 이 구속영장이 그때 워낙 이재명 정부 들어서 살벌한 상황에서 판사가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적법 한죄를 따져보겠다. 이제 남세진 판사에게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9-2부 재판장이 류창성입니다. 류창성 재판부로부터 영장 실질심사, 죄송합니다. 그 구속 적부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직접, 모레입니다. 모레 18일 날 직접 이 법정에 가서 이 구속 적부심사에서 구속이 부당한 이유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변호인단은 지금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부당하다는 점을 이제 다툴 예정이다는 것이고, 그리고 구속 사유의 부당성을 이유로 석방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 그런 심사가 모레 벌어집니다. 18일 오전 10시 15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21호 여기서 구속 적부심 심사가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충분히 이것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석방이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류 사건이 아니고, 본류 사건은 이미 절차적 정당성이 위배됐다고 해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석방을 했죠. 구속 취소를 했죠. 그런데 거기 부수된 걸로 이렇게 기소를 하고 이 구속 영장을 청구를 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원의 또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자,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막 옥죄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 소환을 하는데 순순히 오지 않는다고 해서 교도관들에게 그것을 인치를 하라, 그리고 강제로 끌고 와서 이 조사실로 데리고 오라, 이런 그 지휘도 막 하곤 했었죠. 지금 그것이 통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칭을 바꿨습니다. 호칭을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하는 거죠. 지난 10일에 구속된 이후에 총 6번 그 브리핑을 했죠. 특검보가 여론전을 하는 그 특검보 박지영인가요? 6번 브리핑을 했는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을 거부를 한 것이 어제죠. 어제 두 번째 거부를 했는데, 어제부터는 호칭을, 그전에는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예 그냥 윤석열, 피의자 윤석열 이렇게 호칭을 바꿨습니다. 이게 참 특검이 이런 감정적으로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또 하나 또 조치를 취했습니다. 무슨 조치를 취했느냐? 접견을 금지하도록 서울구치소장에게 지휘를 했다. 전날, 그러니까 어제 오후 4시 13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 접견을 금지하도록, 그래서 가족, 변호인 외에는 접견을 하지 못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7월 15일부터 특검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과 접견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휘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모스탄, 옥중 접견이 불허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모스탄이 오늘 그 접견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접견을 하기로
오늘 오후 4시 20분에 이 서울구치소에서 윤곽근 변호사도 동석을 하고 모스탄 전 미국 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대사죠. 이 한 10분 동안 일반 접견을 진행을 하기로 서울구치소에서도 다 신고가 됐고 했는데 그 예정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특검이 어제 접견 금지, 외부인 접견 금지 이거를 통보를 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그래서 오늘 접견이 불발이 됐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서신을 이제 두 양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스탄 대사에게 그 서신을 보내고 모스탄 대사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같은 그 메시지를 그 어떤 메시지를 지금 보낸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스탄 대사에게 보낸 그 서신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스탄 대사님에게 이 하느님의 공의와 법을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해오시는 모스탄 대사님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황을 이제 모스탄 대사에게 설명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 서울구치소까지 찾아오시기로 한 것에 감사하다. 오늘 원래 가기로 했는데 이 특검이 못하도록 했죠. 접견을 못하도록 해서 지금 못 만나고 서신으로 서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이 모스탄 대사의 서신은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스탄에게 보낸 서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시기로 한 것에 감사한 마음인데 갑작스러운 특검의 접견 금지 결정으로 만나지 못해 아쉽습니다. 그리고 어제 교정당국하고 그러니까 서울구치소하고 이미 접견 약속을 잡았는데도 저와 모스탄 대사의 만남을 막으려고 전격적으로 접견 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스탄 대사와 미국 정부는 세상의 정의를 왜곡하는 세력 그리고 그들이 구축한 시스템과 대적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표어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이고 지난 겨울 저희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운동의 기치는 자유수호 주권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편지 내용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스탄 대사와 그 동지들의 신념과 철학을 공유하고 응원합니다. 나는 최근 재구속되어서 하루하루 일상과 상황이 힘들지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스탄 대사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 내용이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이 됐었는데 이것을 차단을 한 거죠. 특검에서 조은석 특검에서 아예 지휘를 내려서 접견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차단을 했습니다. 물론 일반인들도 기소 전에 구속 기간에 구속 상태에서 기소 전에는 일반인 접견을 금지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전직 대통령이고 또 이게 갑자기 접견을 금지한 게 이 모스탄 대사하고 이 옥정에서 만나기로 한 접견을 하기로 한 그것이 공개가 되고 나서 접견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스탄 대사는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대사를 지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대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국적이 미국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외교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김문수 그 전 후보가 오늘 대구에 가서 이 모스탄 대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좀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렇게 접견을 아예 막아버리는 데 대해서 그 부분은 잠시 후에 국민의힘 이야기를 들을 때 말씀을 드릴 때 전해드리도록